안녕하세요. 함께 투자하고 주를 성장하는 토지투자 언어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토지투자 기초반을 위해서 요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이 건축 허가권 명의 변경입니다. 이 건축 허가권 명의 변경 착공신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임장하다 보면은 땅에 어떤 건물이 짓담하는 거 있거나 아니면 그 이거 짓담한 거죠. 아니면은 허가는 받았는데 뭐 착공도 안 하고 아무것도 흔적도 없다든지 이런 거 있는 경우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뭐 유치권이 있겠구나 아니면 또 법정 지상권이 있나 아니면 기타 다른 권리가 있나. 근데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런 경우 과연 이 건축 허가권을 승계가 되는지. 이 승계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권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자연스럽게, 아니면 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건축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상당히 소송이 오래전부터 많았습니다. 늘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면 뭐 한쪽에서는 권리를 주장하고 또 한쪽은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늘 다툼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분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건축법 좀 개정되면서 뭐 진정의 기미도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진정의 기미라는 얘기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씩 갖춰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토지 투자 기초반을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고, 보다가 이제 실전적인 얘기, 실무적인 얘기는 이제 정규반이라든지 사례 분석이라든지 디벨로퍼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착공신고, 건축허가 명의 변경, 이 판례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글로서 설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사례 중심으로 얘기하면 보다 이해가 빠를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 중심으로 정리할 테니까 한번 이해하시고 이제 이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실무반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착공신고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착공신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허가권 명의변경 착공신고 2021년에 정리했네요.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나오죠. 착공 신고하기 전에, 착공 신고 말고 경매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없어졌죠. 허가는 그대로 있고요. 그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허가권은 어찌 될까요? 이거에 대한 게 있고, 첫 번째 있고, 낙찰받은 이유는 결국 허가를 이제 바로 이제 승계가 함인데 가능할까요? 연장선이죠. 먼저 상계의 경우 기존에 받은 허가권은 자동 승계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아요. 바로 자동으로. 이게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한 한 필지에 두 개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허가권을 승계하거나 취소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취소가 종결되고, 그렇죠? 그래서 취소하고, 그러니까 이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취소하고 내가 다시 재허가를 받는 거, 이 방식이 있겠죠. 아니면 승계를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경물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가 마련이죠. 건축 허가권은 그 방어를 위해서 그 어떤 많은 억지라기보다는 방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뭐 건축 허가권이 뭐 허가 비용이 1억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최소한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뭐 더 많은 비용 들어갔다, 손실을 봤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다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땅값까지도 플러스 더하기. 그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것은 그 인간의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법률적으로 접근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법률의 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힘이라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합니다. 건축법 제11조 건축 허가 부분에 대해서 법률 조문입니다. 건축 허가. 그래서 요게 있는데 2017년 이 4월 18일 날 아주 크게 변했습니다. 요 전에 이게 변했어요. 그래서 2017년 1월 17일 날 변한 거죠. 요런 2017년 그래서 2020년 좀 보완했지만 2017년에 많은 내용이 변화된 게 건축 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허가 등을 받거나 승소를 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제출하도록 의무하고는 신청서, 구비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죠? 뭐 국토부 장관 정한 거는 그 예외적인 거고요. 이렇게 됐고 4번에 보니까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 건축 기본법,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요게 새로 생겼죠. 요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거는 설계 사무소에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건축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 규정인데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량이죠. 재량이라는 게 뭡니까? 심의를 거쳐서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할 수 있다잖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불구하고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재량이었죠. 앞서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유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허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더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면은 바로 7번 7항이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허가권자는 1항에 따른 그 앞에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이거는 취소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입니다.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러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고 된 거죠.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1년은 연장이네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년까지는 그래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거죠. 취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시간 되면 바로 취소? 아닙니다. 늘 취소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까요? 일단 많이 우리가 듣는 것이 청문을 한다고 합니다. 청문이 뭐예요? 왜 착공을 안 했냐?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무슨 이유가 있냐? 이런 청문을 거칩니다. 청문을 거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서류가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취소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1번, 2번이 1회 연장이죠. 1월 기간 이내에 착수했으나 이내 착수했어요. 근데 공사 완료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은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인정되는 경우. 인정 여부도 또 상당히 주관적이죠. 인정은 결국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죠. 근데 실제 하시는 분은 할 수 있다. 밤새워서도 할 수 있다. 참 어떤 때는 이게 참 모호한 겁니다. 이게 인정된다고 해서 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 허가권자는 상당히 이거를 주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간이 지나서 청문을 거치거나 그런 식으로 이유가 있으면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권리자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은 이렇게 풀 수가 있는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3번이 새로 나온 겁니다. 2007년에. 요게. 21조에 따른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지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네요. 이것도 판단되는 경우. 이것도 주관적이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실했다, 6개월 지났다, 불가능하다,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참 피곤합니다. 그쵸?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6개월 지났는데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끔 도와줘야 되겠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쵸?
서류가 필요하겠고, 그다음 판단하게끔 입증 많이 돼야지. 그래서 청문회를 거쳐서 어떤 이거를 판단되면은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야 한다고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에 아주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렇죠? 사전 결정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번에 보니까, 11항에 보니까 1항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2007년 나왔거든요. 2007년에 나오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직도 옛날 방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토지 정규강이나 뭐 디벨로퍼 하다 보면 요 이전에 2017년 17일이죠. 이 이전의 방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순서는 6대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기간이 지나셔도 지금 뭐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아직도 옛날 방식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유권은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물론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하시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게 뭡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죠. 이런 걸 확보할 경우는 된다. 근데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외한다죠. 공동주택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뭡니까? 공동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무조건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로 분양을 받고 했는데 이게 완공되는데도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초분양자들이죠. 분양 받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구제를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분양 목적으로 가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것이 나온 겁니다. 이 이외에도 이거에 대한 해석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전이나 내용적으로 꼭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답니다. 강행 규정이죠. 강제입니다. 새로 나온 법률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이런 경우는 되지만 분양하는 경우는 안 된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새로운 건데 뭐 2, 3, 이것도 새롭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까지도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2017년 1월 17일이죠. 이때부터 허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그래도 진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한참 활동할 때는 그냥 다투는 건 기본입니다. 그냥 고성형 오가고 뭐 돈 더 내라, 오늘 뭐 약속을 하면 내일 가면 약속 파기하고, 오늘 뭐 약속을 했어, 내일 가면 없던 일로 다시 되고 다시 시작하고 무해서 좀 다투고, 그러다 보면 그럼 시간 소송 가면 기본 2, 3년 가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허가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은 많은 분들이 뭡니까? 차라리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또 하나는 뭐가 될까요? 이미 그 땅에 대한 검증을 끝난 거잖아요.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는 허가 나온 땅이잖아요. 허가 나온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력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늘 건축 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방법을 찾고, 어떤 방법이 있나, 그 다음에 허가권에 대해서 승계를 받을 수 있나 연구를 하는 겁니다. 검증은 된 거잖아. 여기서 맨 땅에 시작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것도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 고수나 토지를 많이 개발하시는 분들은 늘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쭉 보면은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상기건축법은 이제 조금 더 설명한 것이 이제 나올 겁니다. 상기건축법 11조에서는 실무적으로 자주 보고 정확히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토지적 언어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언어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전산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처럼 건축허가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6개월은 7월 17일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요 이유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1년이었어요. 이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절대 취소자예요. 이제 무조건 취소, 강행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받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2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죠. 취소 처분은 기존에 받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 2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2년이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같이 동시에 처리된 의제 처리가 동시 처리되는죠. 또 다른 문제, 농지 및 산지 전용 허가, 개발형 허가도 같이 취소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원산복구와 함께 원산복구가 같이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된다 이렇게 있고요. 아울러 다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데 법이 개정됐어. 그럼 원하는 목적의 허가를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컨디션이. 그러면 또 허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깔끔하게 해결되려니까 뭐 해야 돼요? 이런 변수에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시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제출하라 해서 요걸 이 허가 명의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권을 거래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소급 효과가 없습니다. 이 취소가 됐고 다시 허가를 낸다면 다시 요건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늘 그렇게 하지만 그게 현행 법률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상당한 고수가 아니면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건물이 됐고 검증이 다 끝난 거니까 원하는 결과만 나와준다면 상당히 고수익도 가능한 투자죠.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 또 새로운 법률이 추가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3항에는 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이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제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지난 후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는 취소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좀 더 이제 설명을 보면은 이 조항으로 인해서 착공신고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관련 판례입니다. 건축허가 여부 취소 처분 취소,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또 취소한 거예요. 이게 되냐 이거죠. 보면은 판결 요지를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그 전문이 궁금하면 94호 7058입니다. 그렇죠? 대법원의 94호 7058 판결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공사 착수가 의미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 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 울타리 공사를 설치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 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니한 걸로 아니었다고 신축을 착수하지 아니했다고 본다 있겠습니다. 착수하지 않았다면 이게 신축을 위한 굴착 공사는 안 했어요. 요걸 중지했고 그러면은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굴착 공사 안 하면은 뭐라고요? 신축 공사에 착수했다고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울타리 공사 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뭐랍니까? 굴착 공사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 허가 처분 취소죠. 이게 수원 지번을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건축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최소한의 실질적 공사 실행으로 굴착 공사 내지 터파기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보면은 건축법 요거에 따라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착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행위, 경계보건 측량이나 집안조사, 건물 신축 도급계약이나 기술 주도 계약의 체결, 기존 건축물 철거하거나 착공승을 제출하는 것만 부족하고 뭐라고 되십니까?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굴착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수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굴착 공사 및 터파기는 최소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 공사의 실행이라고 보시는 행위로서 축조할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를 부지를 파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엄청나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결국 굴착 공사에서 최소한의 정도 부지를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굴착 공사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갔다 오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이 판례, 제가 여기 판례 전을 있었죠? 이거 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은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최소한 정도의 구조를 파내는 것. 포크레인만 갖다 놓은 것도 안 되고, 뭐입니까? 굴착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착공계. 착공계가 뭡니까? 착공을 하겠다. 이거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어떤 착공계. 이거를 접수했다고 해서 착공을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라면 울타리 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겠다. 그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대법원이죠. 22993입니다. 대법원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소되기 전에. 그래서 착수한 경우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허가권자가 건축법 이것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여부 원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소극이라는 게 뭐죠? 안 된다는 얘기죠. 원적으로는 안 된다. 취소할 수 있는 이제 취소 전에 착수한 경우는 뭡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이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에 위법한 공사 중단 명령으로 공사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이런 게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숙제, 신축 건물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 지인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뭘 해야 된다? 부착 공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이거는 전에 이미 착수하시면은 이거는 아니죠. 얘기가 이거 뭐 부착 공사 했으면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도 대법원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잘 더듬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착 공사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십니다. 판결 의지 보면은 하나씩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금지하자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 건축법을 볼까 조금만 볼까요? 더. 그 건축법을 보면은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는 옛날 거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을 범위 내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정하실 뿐이며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를 착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상의 뭐 기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 착수해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도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 허가 취소되기 전에 앞서 나왔던 거죠.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면 허가권자는 그 착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느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있죠? 요게 이제 우리는 더 봐야 될 겁니다. 뭐 다시 볼까요?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재 굴착, 건물 축조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된다. 굴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굴착이 있고 나면 축조가 되는 거니까 결국 굴착이 중요한 거죠.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 수목 숙제,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 지인내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 볼 수 없다고 된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판결로. 이 판결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허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허가 여부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굴착입니다. 굴착이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공사 착수는 굴착 공사 내지 토파기에 있다고 되어 있죠. 요거 촉박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지혜죠. 요거는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죠. 지혜로서. 지식은 좀 판례가 다 있지만 요거 뭡니까? 결국은 요게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굴착공사. 예, 굴착공사가 있죠. 요게 중요합니다. 이런 공사가 착수가 인정된다면 결국은 뭘로 시작해야 돼요? 착수하였으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해서 이걸로 접근해야 되겠죠. 만약에 착수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톱하기가 이제 해가 이렇게 됐어. 근데 이렇게 인정받아서 가는 경우로 진행해서 결국 허가권을 승계한다는 뭐한다, 취소한다 이런 얘기가 접근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는 뭐부터 접근한다? 굴착공사 톱하기 했냐 안 했냐. 그렇죠? 이걸 중요하죠. 그러면 건축 허가가 취소된 거죠. 취소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취소해야 한다고 강행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막대한 비용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뭡니까? 취소해야 한다는 얘기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해석이 앞서 얘기했죠. 모호합니다.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 허가 관청에 직권을 해주지 않는 경우, 낙찰자는 허가 관청 상대를 또 왜 처분을 철회했냐, 건축허가 처분을 했냐, 철회 신청을 또 진행하시고 또 변호사 뒤에서 법률적으로 다툼을 해야 되겠죠. 결국 소송으로 가죠. 그럼 최소 뭐 2년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때문에 기존 허가 건축권은 건축 허가권 있죠? 신개받는 사례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아예 뭐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은 허가권까지,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어요. 허가권이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뭐 이 허가권 비용이 얼마든지는 실전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실무반에서. 그러니까 이 낙찰 금액 있죠? 감정가가 있으면은 그걸 한 50% 떨어뜨린 다음에 허가권 플러스해서 뭐 수익이 든다. 그것까지 판단하시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다가 허가권 비용이 협상을 해가지고 떨어질 수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걸 뭐합니까? 취소시키고 다시 재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상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착공입니다. 착공. 그러니까 부착 공사를 했는지. 그래서 임장으로서 착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지자체 건축가가 들어가서 설계 사무소까지 방문을 해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지 체크하는 것도 팁이라면 팁이겠죠. 이게 체크하는 겁니다. 이 설계 사무소의 방법을 어떻게 찾는 방법은 다 이제 우리가 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전 반응을 통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사 착공을 했는데 이미 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취소가 이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정말 마음에 드는 토지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들면은 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와서 수익을 내는 것이 우리 투자자의 할 일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것을 늘 연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 허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하네요.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경매 낙찰 시 건축 허가 명의 변경 시 인용하는 판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지네요. 많은 내용을 뭐 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지는데 또 다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